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책, 바로 돈의 심리학인데요. 오늘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평생 경비원으로 일했던 로널드 리드. 다른 한 명은 하버드 MBA를 나오고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던 임원 리처드 퍼스콘.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뭐 답은 뻔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경비원이었던 로널드 리드가 죽었을 때 남긴 순자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특별한 금융 지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끈기 있게 꾸준히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리처드 퍼스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탐욕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성공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소프트 스킬, 즉 아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금융 성공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결국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키거나 조급함 때문에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나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1970년대에 태어나서 10대, 20대 시절에 주식시장이 10배나 오른 걸 본 사람이랑 1950년대에 태어나서 지루한 시장만 경험한 사람이랑 주식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걸 왜 사? 싶은 복권 같은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사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미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경험 안에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아요.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힘이 있거든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행운과 리스크입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1968년에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하필 그 학교가 전 세계에 몇 대 없던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입니다. 100만 분의 1이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행운이었어요. 이 행운 덕분에 그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출발점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만 분의 1입니다. 빌 게이츠만큼이나 똑똑했던 그의 동업자 켄트 에반스가 졸업도 하기 전에 등반 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었죠. 보세요. 똑같은 확률의 힘이 한 명에게는 엄청난 행운으로, 다른 한 명에게는 비극적인 리스크로 작용한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결과가 결코 우리 통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 운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주 낙관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격이죠. 하지만 부를 지키는 건 반대로 겸손해야 하고 시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비와 생존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워런 버핏을 보세요. 이 타임라인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가 단순히 투자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그가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복리라는 마법이 작동할 시간을 벌어준 거죠. 찰리 먼거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들고 싶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게임에서 퇴장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돈을 버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부는요, 비싼 차나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내 시간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페라리나 큰 집, 이런 건 부요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바로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쓰지 않고 남겨둔 돈, 즉 재정적인 안정성과 유연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사지 않고 있나요? 바로 그 안 쓴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